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2200선을 터치하면서 출발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시켰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 어떤 궁금증도 좋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울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에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삼성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북한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시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시장도 좀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 좀 안 좋았었어요. 돌파 2200포인트 좀 안착을 해줄 걸로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네요. 전날도 뉴욕 증시는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결국, 이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뉴욕시가 이제 1단계 경제활동에 좀 돌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시장은 1%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S&P 500과 다우 지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상승을 했던 그런 요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이제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강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업재 쪽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던 그런 흐름들이었었는데요. 이 분위기는 한국 시장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2200포인트대 돌파, 안착 시도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고점과 고점 자리대를 이어놓고 되면 추세선이 좀 나오는데요. 그 자리대가 2200포인트대 언저리대였었어요. 근데 이 자리대를 시가의 돌파, 이 언저리에 좀 시작했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항 자리대를 좀 놓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의미는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펀더멘탈적인 그런 부분들도 움직이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여전히 이 유동성에 있어서 흐름들을 베팅을 해주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어요.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북한 쪽에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대북주들의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북주들을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미국 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 항공주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 모터스가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컨텐츠 쪽도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미국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이러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축으로는 산업재 쪽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인프라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죠. 뭐 굴삭기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산업재 쪽 섹터의 순환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다행히 기각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도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에 있어서도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으로 있어서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종목장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여전히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전날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거래소 시장에. 금융투자 쪽뿐만 아니라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특히나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2100포인트 이상 권역에서는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기대해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 쪽이나 뭐 금융투자 쪽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투자 쪽은 좀 단기적인 플레이가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다고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공격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그나마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기관 쪽에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오늘 외국인 쪽에 있어서 장 막판에 전날 같은 경우도 매수는 좀 전환이 됐습니다만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수급적으로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외국인 쪽이 됐든 기관 쪽이 됐든 매수를 해주고 있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전날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인프라 관련주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제한적인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대형주들의 수익률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래도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 수익률 게임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혹은 성장 섹터들을 좀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좀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들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이제 매수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동시만기 이후에는 좀 조정의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수 상위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성장 섹터들 위주로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ETF 쪽이 제법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ETF 쪽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IT 쪽이 대부분 다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언택트 관련주들이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의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그 인식이 나오면서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 LG 그룹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수급 상위로 매수 상위로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으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 포지션이 조금 많은 상황에서 컨텐츠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슬슬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IT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쪽에 있는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소재 국산화에 대한 종목군들도 선별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상황에 아난티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난티는 그냥 제껴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이렇게 외국인 쪽이 됐든 아니면 기관 쪽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좋다. 다만 이제 아까 외국인 쪽에 봤더니 인버스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동시만기 이후, 2분기 동시만기 이후에는 조정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짚어주는데 테슬라가 간밤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 커 보이고 또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언론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좀 뉴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IT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라 일단 여전히 좀 눌림목 구간을 좀 잘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볼만한 섹터는 2차 전지 쪽 섹터하고 컨텐츠 쪽 섹터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대장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삼성 SDI와 LG 화학이에요. 한 차례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들을 전날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이유, 특히나 이 테슬라 모터스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중국 쪽의 자동차 판매, 5월 자동차 판매가 2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 쪽에 있어서의 보조금 정책까지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전기차 시장의 확대 이 부분들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설비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과 그다음에 장비 쪽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포스코케미칼이에요. 어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포스코케미칼 증설을 했죠. 이미 캐파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성장을 꾸준하게 좀 해나갈 수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케미칼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뭐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상하프론텍트라는 좀 기업도 있어요. 2차전지 쪽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IT 쪽에 사업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 주식 잔소리 저녁 프로그램 때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상하프론텍트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어제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재 쪽에 LNF라는 기업도 있어요. LNF도 보면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소재 쪽이죠. 하락 추세 대를 좀 벗겨내고 난 이후에 이제 비추세 구간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이 상단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26,500원 자리대를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조정의 총 폭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쪽은 JYP 엔터가 좀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JYP 엔터 말고 그다음에 YG 엔터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빅뱅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쪽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지만 실적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 보면서 엔터주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일단 한 번쯤은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 캔들의 모양새가 조금 윗꼬리가 아랫꼬리가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 물러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6월 9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현재 만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가 다시 한번 3%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2% 넘게 뜁니다. 56,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강보합권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3% 이상 상승하면서 68만 4천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갭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48,450원에 그리고 어제 네이버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24만 원대까지 다시 도달이 됐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LG화학도 1% 넘게 뛰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뛰네요. 38만 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0.78% 상승하면서 25만 8천 원에 그리고 현대차는 0.8%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오늘 쉬어갑니다. 약보합권 25만 6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2200선 넘어서면서 출발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207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약합니다. 755포인트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랜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1% 이상의 강세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98,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8만 주 넘게 담았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가네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3% 넘게 빠집니다. 어제 올랐던 만큼 빠지고 있고 시젠 약보합권, 셀트리온 제약도 약보합권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CJ ENM이 1% 이상의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오늘 1% 이상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2만 원대까지 이제 진입이 됐네요. 그리고 KMW 1% 이상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6만 800원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5G 종목들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1% 넘게 강세 나타냈습니다. 8만 원대까지 어제 다시 한번 진입됐는데 오늘 0.5% 넘게 상승하면서 8만 500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증시 양시장 좀 상승 출발하는 가운데 제가 보니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5월 15일에 파트론 매수 괜찮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30%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파트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 시장의 강한 순환매를 대형주에서도 그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심지어 코스닥에서도 계속 나와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파트론 같은 경우는 5월 15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6월 1일 날에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에서도 표적 종목으로 아침 종목에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뭐 그때 당시에서 이제 15일 기준으로는 30%가 올라가 있고요. 원래 파트론도 좀 무거워서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벌써 15일 만에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거의 한 30% 정도 수익이 올라왔고 6월 1일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대략 한 25% 정도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다 이런 식으로 계속 키 맞추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종목을 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바닥권역이 있으면 당연히 매수가 가능할 거고요. 많이 떠있는 쪽은 손절선을 짧게 잡고 패턴을 보면서 거래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하나하나부터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은요. 삼성우입니다. 삼성중공우. 삼성중공우를 질문 주셨는데 오늘 거래정지를 들어갔어요. 뭐 나빠서 거래정지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서 이제 계속 연속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상한가를 5번 하다 보니까 너무 급등을 해서 급등에 따른 과열로 일단은 거래정지가 하루 좀 들어갔는데 일단은 매수는 가능합니다. 많이 떴기 때문에 좀 부담은 당연히 되겠지만 선수들 것, 그러니까 매매급으로 단타 매매꾼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매수가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을 매수할 때에서는 손절 라인은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은 상한가 종가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20만 1,500원이 깨지면 손절을 감행을 하고 매매로 임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종목은 원래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5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돼요. 이게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시가총액이 대략 60억 정도가 됐던 종목인데 현재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231억까지 올랐어요. 시가총액 60억 이하짜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우선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우,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카타르에 대한 23조 원의 규모의 LNG 선을 수주 계약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비롯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지. 뭐 기업의 실적이 뭐 좋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기업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연속 적자가 계속 됐었고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일 뿐 시가총액 조 단위도 아니고 불과 60억짜리 종목이 지금 231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초보자든 그러니까 투기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단타로로 접근했을 때에서는 못할 것도 없다. 왜냐면 연속 상한가 갔던 애들이 가던 애들이 또 상한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초보자들은 위험하니까 손절 라인 20만 1,500원이 깨지면 그냥 바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짧은 매매를 가지고 공략을 해보실 수는 있다라는 말씀인데 어차피 오늘 거래정지이기 때문에 공략은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자,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 코로나 치료제 전임상 결과에서 감염 완전 억제 성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임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매수를 해도 되냐고 좀 질문 주셨는데 매수는 가능합니다. 매수는 가능하지만 손절 라인 원래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원래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했을 때에서 팔아야 되는 흐름에 있는 종목인 거고 매수를 공략한다라 그러면 52,000원을 손절선으로 두고 목표 가격 크게 잡지 말고 한 63,000원 정도. 자,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 임상에 대한 얘기를 좀 쓰게 되면 전 임상은 약간 이제 비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계가 전 임상, 일상, 그러니까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임상 4상.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 임상 1상, 2상, 3상, 4상을 이렇게 단계대로 되는데 전 임상 단계가 아주 제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기 전에 먼저 동물을 대상으로 전 임상 시험을 하는 단계인데 이게 끝나야지만 건강한 지원자를 통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임상 2단계, 그 다음에 좀 더 큰 규모로 임상 3상, 그리고 나서 신약이 허가가 된 다음에 판매가 허가가 된 다음에서 시판이 된 이후에서 임상 4상까지도 시험이 제기가 되는데 아직 얘는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임상 얘기 하나로 이게 급등을 하거나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임상 1상을 해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2상을 해도 떨어지고 3상을 해도 떨어지는 경우 하도 많기 때문에
기대감에 움직였다라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전임상을 성공을 했다라 그래서 이게 주가가 폭등을 할 거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단타로는 어쨌든 간에 먹을 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52,000원을 두고 53,000원 정도의 저항을 보면서 일단 매매적인 흐름으로 일단은 공략은 가능하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은 이제 KPM 테크라는 종목을 질문을 주셨는데, 자, KPM 테크. 자, 이건 이제 마스크 관련주죠. 사실, 이것도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지를 질문 주셨는데, 매수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바닥에서 상한가 갔다라 해서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갔다 해서 못할 것은 없어요. 대신에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어제 종가가 1,125원인데 1,125원이 깨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에서는 더 짧게 잡으면 이제 저가가 1,060원입니다. 그래서 1,060원을 손절선을 두고 목표 가격은 한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나 1,150원.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는, 단타꾼들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타꾼들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만 오늘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휴머니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 우선 협상권을 지금 확보를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 컨소시엄을 준비를 해서 휴머니전에 총, RF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된, 주주로 지금 참여가 되어 있는데, 이쪽도 같은 이슈로 어제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쪽 텔콘 RF제약하고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텔콘 RF제약, 이것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KPM 텍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매매로서만 좀 접근을 하시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원래는 이제 마스크 관련 쪽이지만, 그 항암제라든지 과거에서부터 해서 그런 이제 신약 개발,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섬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의 이 KPM 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연쇄로 기판, PCB라든지 그런 전자 아니면 자동차용 표면 처리 약품이라든지 도금 설비, 기계 장치 등을 또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략을 했으면 지금 수익권액에서 1,150원에서 1,200원 정도에서 이제는 챙겨주시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챙겨주셔야 돼. 아침에 공략했다면 챙겨주시는 전략으로 매매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종목들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종목들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신규 매수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지금 모두 급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차라리 오히려 지난주에 언급해드렸었던 탑엔지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이게 바닥권역에 있는 탑엔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주에 얘기드렸던 LG 디스플레이 이거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 차라리 오히려 목표치가 큰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질문을 주셨던 그 삼성중공 오늘은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매매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셔야 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급등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망하고 있다가 조정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PM 테크는 공략은 가능했지만 오히려 지금같이 KPM 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올랐을 때에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되는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는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시장을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굳이 단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로 천천히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전 매매 정도 시간에 좀 이따가 10시에서 11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닥 종목들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찾아뵙고 제가 종목들을 또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주캐피탈을 우선 물어보셨어요. 아주캐피탈을 좀 물어보셨는데 매수 시그널 괜찮은가요? 물어보셨어요. 캔들 차트의 모습 그리고 캔들의 모양새를 좀 보면 윗꼬리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윗꼬리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흠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어울릴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의 박스 상단 자리대를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21선에 대한 방향성도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을 단기로 보는 부분들, 매수 시간으로 보는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매물 소화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골라보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 어울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골라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난 정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럼 12,000원대 초반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지 그 부분들을 보고서 여기서 좀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가격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좀 그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CU메디칼이에요. CU메디칼 오늘 단타임에서 어떨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전날 급등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금일 개파락 출발을 좀 했습니다. 일단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3,180원 정도 이하권역, 오늘 장중에 3,140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시장이 좀 약해요.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3,180원 이하권역부터는 좀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좀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치는 4,000원 정도는 좀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3,300원짜리대를 좀 안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을 1차로 좀 보는 것보다는 3,300원을 먼저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바닥권역에서 대량 거래가 좀 퍼져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당분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보죠. 그런 그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그린푸드예요. 현대그린푸드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글쎄요. 음식료 쪽 섹터 중에 잘 움직였는데 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세대를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매수를 해본다라면 9,000원 정도대 이하권역, 9,000원 부분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21선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4에서 5% 정도의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윗방향으로 좀 보게 된다면 한 11,000원 정도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1,000원 자리대가 1차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를 좀 설정해놓고 보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종목은 휘미드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조여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일부는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책임을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세가 대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외부 대응하고 수익 시장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7,000원 기준선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상당한 7,000원을 계속적으로 좀 뜯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네, 최충성 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좀 시그널 전해주시는 중이었는데 현재 전화 연결에 좀 문제가 생겨서 빠르게 김광민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광민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선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세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시푸드예요. 잠시만요, CJ 시푸드. 네, 일단 CJ 시푸드 하면 떠오르는 게 그 간편식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좀 물어주셨는데요. 주가 차트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 코로나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간편식을 많이 좀 수요가 좀 증가를 했고요. 또 이제 맞벌이 가구가 좀 증가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상승한 이후에 그 조정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21선 안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4,000원부터 4,500원 사이에 보시면은 매물이 조금 많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최근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때 특징적으로 이제 매수하셨던 그런 매물 구간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4,000원부터 4,500원 사이에 매물 구간이 조금 있으므로 이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거의 말라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 이 냉동식품 관련 간편식 관련주는 뷰는 괜찮다.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정의 관점에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중립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이제 부광약품으로 보시겠는데요. 이 종목을 좀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부광약품은 제가 5월 13일 날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한번 이 삼각수렴 부근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 부분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취 진정제를 프랑스에 수출을 했다. 코로나 관련 그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는 이슈가 아직도 많이 좀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회사의 그 레보비르가 곧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지금 2상 진행 중인데 한 7월이나 8월경에 그 환자에다가 직접 투여한다 이런 좀 이슈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6월달에 좀 있는데요. 이게 이 부광약품이 투자한 그 미국 회사 뭐 테라퓨텍스라는 그런 회사가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 실험을 계획서를 FDA에 6월달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코로나 치료제를 급등을 하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 늘려주고 뉴스가 나오고 늘려주고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차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따라가서 매수하시는 거는 좀 부담이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이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눌릴 때 한 5일선이나 21선 부근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줄 때 모아가서 다시 뉴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 이런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만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만도는 그 유튜브에 전지현이라는 분께서 이제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2위 부품 업체죠. 만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 테마로 엮여서 이 종목이 뭐 급등락하거나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1,000원대 부근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선 한 21선 정도 되고요. 단기 박스에 지금 갇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현대자동차,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이 부품 업체인 만도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에 최근에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제 재개를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만도나 이런 자동차 관련주도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 종목 말씀드린 대로 단기 박스권을 좀 형성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급등하거나 뭐 급락하거나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택하시면 안 되고요. 중장기로 오히려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21선을 손절 라인을 보고 지금부터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매수 가능하고 조금씩 그렇게 모아가는 전략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장기로 매수하셨으면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면 앞으로도 연말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이 종목은 지금보다 좀 주가가 레벨업 돼 있다 이렇게 판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좀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아까 휴니드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일단 보유,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일부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 대응하고 7,000원 기준선으로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권에서 하방 추세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매물권에 좀 많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그렇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고 일단 상승에서 계속적으로 7,000원 구간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7,000원을 좀 뚫어 올려주면 적극적으로 매수 보유는 가능하나 그 전에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 대응하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드론 관련주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차트가 아직 자리를 잡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일단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보다는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린 구간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이게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진 않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정도 한번 또 부딪히면은 다시 눌려줄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서 항상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기산텔레콤입니다. 일단 기산텔레콤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드론 관련으로 좀 묶이면서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지금 살짝 하락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 상단 여기 매물 구간 딱 3,340원 자리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22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좀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부터 시그널까지 좀 같이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시장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에 진행되는데 최근에 지표를 보면은 이제 오늘 환율이 드디어 1,200원 밑으로 떨어졌죠. 1,197원.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제 완전히 좀 잦아들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금리도 슬금슬금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지표에는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시장이 실물은 역사적으로 가장 실적이 안 좋은 침체 국면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렇게 실물과 주식시장만 호황 이 사이의 갭을 이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시적인 지표보다는 투자하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섹터 내의 포트폴리오를 좀 적절히 갖고 가면서 순환매에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시청자분들이 해주신 질문 3가지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을 질문 주셨는데 오늘 매도해도 될까요? 예, 매도했어야 되죠. 오늘 호재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시가에 2만 원이 넘었었는데 2만 원 근처에는 뭐 반 이상 매도 좋다고 봅니다. 하나솔루션은 케미칼 부분과 이제 하나큐셀 자회사 실적인데 이제 하나큐셀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이제 본업 케미칼 섹터도 유가가 올라오고 그래서 두 섹터 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는 있는데 오늘 아마 급등한 거는 한화가 투자한 거에 대한 성공 소식, 이거에 힘입어서 아마 갭상승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호재가 나오는 갭상승 출발은 거의 매도하면은 실패가 없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매도 좋았는데 시간적으로 좀 늦은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로라도 이제 태양광이나 이쪽은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실적을 좀 선반영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호재에 반영되고 그러면 또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서 오늘 절반 매도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알코올인데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시그널을 의뢰하셨는데, 이런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순세정제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알코올 주정이 이제 손소속대로 바뀌면서 매출이나 이게 뚜렷하게 좀 좋아진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전략은 2가지입니다.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키세요. 직전 손절 라인이 한 14,800원 되는데 14,800원 되면 손절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면 혹시 이 종목이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면은 전고점까지 추라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와 손절매 가격폭을 보면 업사이드가 살짝 더 크죠. 그래서 해볼 만은 한데 차트의 지표로 보면은 사실은 윗꼬리를 계속 달아요. 윗꼬리를 계속 달아서 조금 분산되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업사이드와 손절매폭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단타로 해볼 만하다. 다만 손절 라인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손절 라인을 놓치면은 이게 바로 한 13,000원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러면 폭이 커지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키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예요. 현대중공업 지주를 매수해도 될까요? 현대중공업 지주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뭐를 갖고 있냐면 오일뱅크와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사업을 직접 하고,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좋고, 최근에 유가 급등이나 이제 건설기계 쪽도 좋아서 자회사 부분이 다 올라오는데, 지주회사에서 좀 탄력적으로 많이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매수하지 않아도 매수 기회는 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봐도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할 때 음봉으로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조금의 분산은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또 아래에서 바로 그 돌린 모습은 좋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돌린 모습은 좋은데, 이게 이제 바로 올라갈지 횡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한 28만 원 수준 오면 1차 매수 좋을 것 같아요. 28만 원 수준에서 1차 매수를 잡고 한 21선 오면 한 26만 한 3, 4천 원 될 것 같은데, 거기서 2차 매수하시면은 매수 시그널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누적 수익률 탑3 만나볼게요.
네, 지난주부터 6월이 시작됐죠. 일주간의 수익률 흐름이라 봐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 일단 3위에는 이정수 위원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2위에는 박원재 위원님 자리하고 있습니다. 2.8%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1위에는 정재훈 위원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9.67%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에는 이정수 위원님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고 2.38%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2위에는 박원재 위원이 올라와 계신데요. 뷰웍스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2.8%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정재훈 위원이 올라와 있는데 포스코케미컬 2.15%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오늘도 역시나 2% 넘게 추가 상승 중이고요. 1위에는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7.5%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네, 위원님 아까 전에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 저는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드론 테마 관련해서도 묶여 있고 지금 방산 관련해서도 묶여 있는데 지금 아침에 이제 북한에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세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남북 통신 연락선 차단 폐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도 테마가 이제 쌍방으로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지금 눌림목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N파동을 만들면서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선은 3,300 지금 40원 자리 이상에서는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3,700원 구간까지 한번 전고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100원으로 짧게 5일선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고 다만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면은 수익도 쏠쏠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드론 택시 상용화 발표에서도 일단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상용화 로드맵을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드론 산업 관련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같이 테마로 묶여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기산텔레콤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 4,500원까지도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목적지는 4,5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흔드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물 구간에서는 수익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산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